비정규직으로 외주화해버린 것 자체가 성차별적인 직권분리고 이것은 사실상 간접차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철도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기간제법과 제정과 함께 외주화했다라고 하는 당연한 수순, 어찌 보면은 자본의 수순을 밟아가지고 공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년 이후에 공공부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대규모로 해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본과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한 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촛불 정권 하에서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적폐들은 이제 청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성차별적인 직군 분리 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더 걸어주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요구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꾸민 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 제복이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활동하기 편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이 장식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노동자로서의 장식이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할 뿐더러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절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꾸민 노동의 거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옷은 유니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유니폼이 어떤 옷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장식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 업무에 필요한 복장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철도공사의 주요 요구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장의 성희롱을 묵인하는 문화입니다. 직장의 성희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업무에 대한 위계와 그 다음에 젠더 권력, 두 가지 권력이 중첩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철도공사나 어떤 코레일 관광개발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코레일과 코레일 관광개발은 성희롱 가해자를 은폐하고 그 다음 비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자천되는 데에는 외부 세력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천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심각한 업무 환경 저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생활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업무 환경을 저해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만들어서 결국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침해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는지, 이 회사가 왜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방치되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갑질입니다. 회사는 분명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느 회사도 노동자들을 고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한 표정을 짓습니다. 경찰을 불러야지 왜 회사가 고객에게 사과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사회고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도 고객에 대한 갑질에 대한 업무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철도공사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영화가 되는 기업이 아니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대하고 중대한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른 고객을 이후에는 코레일에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철학과 그런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직장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철도공사는 굉장히 큰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의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장시간 자유임금 노동에 기대가지고 지탱되고 굴러가는 회사는 결국에 가서는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철학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성평등에 대한 철학, 노동자 존중에 대한 철학,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논리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여기에서 왜 우리가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그럼 왜 너네는 우리를 외주화로 돌리고 비정규직화를 하고 간접고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영식 사장은 오로지 돈이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돈을 안정과 바꾸시렵니까? 돈을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돈을 노동자의 꿈과 바꾸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오영식 사장 하나를 좌지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오영식 사장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왜 오영식 사장이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국회와 정부는 그 사장의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다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성평등 노동 실현과 그리고 정규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 사회 중차대한 논의의 주제고 굉장히 주요한 의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투쟁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